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명상하는 사람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박청룡 작가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전시회에서는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형태로 여기 있는 작업들이 다 표현이 되었고요. 여기 있는 작업은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에 5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든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거를 숫자적인 의미로 5만 명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쪽에는 좀 더 진하고 이렇게 거친 느낌의 기도하는 사람들로 표현을 됐고요. 그러면서 그리면서 마음도 가라앉고 차분해지면서 아래쪽에는 좀 더 차분한 형태의 작품으로 표현이 된 작품인데, 이 작업은 2017년에 이 작업을 했고, 올해 이 작업의 편안한 상태의 느낌을 이렇게 여백을 둬서 이렇게 이어지는 작업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네. 블루로 좀 크게 표현하시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하늘행이라는 작품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 이름을 찍지 않고 호가 평산인데 일부러 산이라는 의미가 하늘보단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산이라는 호로 낙관을 찍어서 마무리한 작업입니다. 여기 얼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마음을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 되게 한 마음으로 많이 귀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철학적 정신이든 뭐 내면적 수행이든 간에 결국은, 그래서 저도 그 방향성으로 공부하다 보니 결국은 그쪽 방향이 맞다는 이제 그런 방향성은 정해져서, 그래서 일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전통적인 캘리그라피 형태를 이제 마음으로 표현을 했고, 이 작품의 이제 포인트는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두 사람인데 머리가 하나로 그려진 작품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로 통했을 때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실 저도 전시회를 하면서 이제 작가하고 관람자들이 그게 소통이 됐을 때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서 제 작품들의 메인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위에 있는 작업들은 이제 제가 이런 작업에 시간이 비교적 많이 드는 작업을 할 때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할 때 그때 이제 봤던 하늘 색감, 뭐 아니면 이렇게 당근, 뭐 가지, 뭐 그런 색감들 있잖아요. 뭐 토마토나 그런 색감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봄에 했던 진달래꽃, 옆에는 푸른 하늘과 옥빛 하늘 같은 산책 중에 봤던 그런 느낌들을 담아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내면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내면을 찾아가는 그런 한마음의 형태, 여기에 보시면은 좀 클로즈에서 보면은 뒷장에 마주보게 그렸어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내 안의 나를 서로 마주하는 방향 아닌가. 그게 결국은 거울 같은 나, 그거를 이제 조금 담으려고 이렇게 한 장이지만 두 장으로 작품을 표현한 작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작업들은 우리가 보면 대개는 자연에서도 위로와 감정을 많이 담잖아요. 거기에 이제 작은 꽃들에서 받았던 색감, 그 다음에 따뜻한 태양, 뭐 이런 숲, 하늘, 여기에서 이제 그 영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네, 담아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지에 뭐 박쥐를 네네네. 쓰셨고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또 이제 제 작업은 이렇게 자세히 보아야 또 예쁜 작업으로 표현을 해서 좀 떨어져서는 색감을 느끼고 가까이에서는 또 이렇게 디테일한 그 보는 재미, 그렇게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 네.
엎여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네. 꽃을 뭐 주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는 뭐 오태투지라는 시각도 될 수 있지만 투지. 네.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어떤 힘든 순간에 그 침대나 이렇게 눕게 되었을 때 사실 속마음이 그때 드러나잖아요. 전 누워서 그래서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예, 저도 힘든 일상은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쉼의 느낌, 그건 좀 누워 있을 때 또 때로는 정말 간절할 때 누워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좀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청룡 작가님의 깔끔하고 친절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자인제노 부스 여기가 몇 번이죠? 94 A 94번. 자 고맙습니다. 자 네,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게 우즈모 우즈모 포켓 3 3? 예. 좀 비싼 건데? 비싸죠. 이거 120만 막 하는데.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껐어 지금? 아니, 안 껐어요. 꺼봐 일단 내 목소리 다 나오잖아. 괜찮아요. 편집하면 돼요. 그러고. 이게 다리빨이고 예? 다리빨이고 배터리는 또 있고 별도로. 요즘 이거 좀 싸게 사면 80만 원, 90만 원 가나? 똑같아요 가격은. 가격 120만 원? 얘네들은 똑같더라고. 인터넷도 똑같고. 아, 우즈모 그러니까 DJI의 특징은 어디서나 똑같다. 인터넷 사나 뭐 백화점 가서 사나. 근데 저는 그냥 백화점 가서 샀는데 콤보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못 사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사니까 조금 비싸긴 한데 이게 사면 이거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 아니 이건 별도. 이거는 콤보로 사면은 마이크는 또 같이 주는데 또 콤보가 없으면은 다 별도로 사요. 마이크는 이제 이렇게 마이크 또 박스하고 뭐 이렇게 이거 2개짜리 있다. 그럼 이게 딱 누르고 딱 멈추고 이걸 하면 이제 녹음되고 녹음되고 멈추고 이렇게 하면 조정되고 3번 누르면 돌아오고. 이제 유튜브 하는 게 이제 유튜버를 이제 좀 하려고 이제 구독자가 한 60몇 명, 60 몇 명? 한 몇 달 됐죠. 많이 됐는데 전지장 제가 전지 안 하거나 이제 참가 안 할 때는 한 60만 명 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뭐 60만 명씩은 안 바라고 6만 명만 일단 10만 명만 돼도 훌륭하겠죠. 예. 근데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아니라고.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아니, 이렇게 외국 하다 전시도 가고, 꾸준히 이제 하면은 예. 외국 전시도 좀 가고 음. 또 이런저런 요즘에 뭐 아트페어 많이 나가잖아요. 서울에 최근에 조용 또 예. 서울 아트쇼 서울 아트쇼 이제 해야 되고요. 최근에도 하나 했었죠. 42 갤러리가 주관하는 바트엑스 42? 서울. 저기 41. 40이 거기 말하는 거죠? 저기. 예. 42 갤러리. 어? 아니 저기 여기 북촌에 있는 예.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이름 하는 거. 심재학 대표님. 심재학 대표님하고 친하시네 또. 예, 거기랑 또 했었죠. 했었고. 호텔 아트페어? 예. 아, 했었고. 한번 하자고 했는데 8월에 뱅크도 나가야죠. 바빠. 하여튼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아 오랜만에. 우리 서촌에 관장님이랑 같이 있었어. 서천의 내가 토박이. 예, 그리운데 아직도 관장님 거기 계십니다. 예. 서촌 오시면 자인제노 갤러리 쉬었다 가세요. 예, 꼭 들려서 좋은 전시도 보시고 또 1층에 무슨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아니 카페 같은 거 하나 있긴 있어요. 아, 커피는 우리 갤러리 커피가 맛있지. 갤러리 커피는 무료야. 아마도 프리. 예. 근데 카페도 그래도 들려주세요. 예. 그래도 또 들려주세요. 잘 돌아갑니다. 아 문수만 작가님 작품도 작가도 좋습니다. 예. 굉장히 예. 유명하지. 저기 네. 구글 미국 본사에서 100구짜리 석점 사가가지고 구글 본사에서 네, 미국에 어, 아주 뭐 인기가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인제노 갤러리가 뉴욕에 있는 뭐 쇼에도 그렇지. 나가실 것 같은데요. 희망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쇼 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한잔 손절하시고요. 네. 예, 건강하세요. 네. 예. 자인제노 갤러리 A94 들려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박청룡 작가님 인상적이네요. 아, 여긴 박형진 작가님.
그리고 이것도 야, 이거 렌티큘러하고 미디어 아트가 함께하네요. 야, 한국의 대표 야. 미디어 작가, 우리 작가 선생님 여기 작가님. 박형진 교수님. 예, 박형진 교수님. 여긴 박씨들이 주로 쓰리박이라고 많이 우리 계시네요. 갤러리에서 쓰리박. 야, 아주 자연재능 이제 대표 작가. 포박 아니에요? 박현수 선생님까지 하면 원래 포박인데. 포박인데 지금 뭐 좀 바쁘시죠? 박현수 선생님. 요새 뭐 건축하시고 막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이제 다 해결됐네. 해결됐고 이제 다 됐습니다. 근데 뭐 전기세만 그래도 있어요. 야, 이게 막 물고기가 진짜 잡힐 듯하네. 이거 하고 야, 오, 카메라는 안 담기죠. 그렇죠. 안 당기죠. 여기 현장에 오셔야지 이게 보입니다. 이게 카메라는 우리 눈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우리 박 네. 교수한테. 여기도 좀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아, 직접. 이게 마이크인가요? 예. 아, 이쪽으로 좀 예. 뭐 일단은 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렌티큘러랑 네. 이제 미디어랑 같이 융합적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 인터랙션이 됩니다. 그리고 렌티큘러는 이제 특성상 이제 입체감과 그다음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환되는 이미지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왜 물고기랑 나비냐. 근데 이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나비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영혼을 의미를 하고 물고기는 구원받은 영혼, 거듭난 존재로 좀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꽃이 존재랍니다. 꽃은 뭐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꽃이라는 존재는 제가 봤을 때는 신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로 여겨지죠. 그래서 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연에서도 그렇게 느껴지죠. 뭐 나비도 꽃을 따라가고.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디지털 문화가 이렇게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가 많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이 가짜를 계속 재생산하는 뭐 심지어는 AI가 가짜 이미지를 생산하고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마치 진짜처럼 여겨지면서 소비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마치 본인이 신적인 존재로 구원을 해야 되는 존재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이 저는 이제 좀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인간이 좀 거듭나야 되는 존재 그리고 진리를 조금 회복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작품에 좀 녹여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꽃과 나비와 물고기로 좀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수위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비는 그러니까 마치 가상으로 만들어진 꽃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TV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꽃을 쫓아가는 요런 이미지 그 작품이 또 있고 그다음에 실제 물고기는 네. 진짜 꽃을 쫓아가는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마치 가짜를 쫓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물고기는 거듭남 존재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진짜 진리를 파악하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를 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작품 보시면은 물고기가 꽃을 이렇게 꽃 주변을 계속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고 어항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존재로서 진리를 쫓아가는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나비는 아직도 이제 찾아 네. 헤매는 그쵸. 그런 존재들이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듭나기 전에 인간, 예, 예. 거듭난 후의 인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거듭남이라는 건 좀 기독교적인 그런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예. 꽃이 항상 새송이로 존재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트리니티, 그러니까 삼일체. 물고기가 또 이렇게
저왜저 이렇게 표시였잖아요. 그죠? 예예예. 예전에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원래 이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네, 물고기로도 표현을 하죠. 몰래 숨어서 예 맞습니다. 예. 집회나 예배를 볼 때 맞습니다. 예, 거기 예. 표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로마인들의 박해를 예, 피해서 맞습니다. 그 얘기. 그리고 뭐 오병이어의 뭐 기적도 물고기가 존재를 하고요. 예. 아 물고기가 좀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 물속에 있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는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당연하다고 느끼고 더 편한 그렇죠. 예. 공간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공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어항이라는 존재가 제가 그렇죠. 예, 일부러 금붕어를 표현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져질 것 같아요. 예, 오, 그 금붕어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금붕어란 물고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렇죠. 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항 속에 인간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근데 그거를 구원받은 물고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정말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죠. 저쪽으로 또 예. 저쪽 작품들은 그냥 이거는 그냥 네, 요건 그냥 렌티큘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저기 안에 TV 안에 있는 꽃을 나비가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쪽을 해서 보면 어항 밖으로 뛰쳐나온 물고기. 이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그리고 TV가 있고 예, TV 안에는 꽃이 안에 또 있는데 해바라기 같은 꽃이 있고 예, 예.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인간들처럼 네.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그 가짜를 쫓아가는. 근데 거듭난 존재인 거짓 물고기는 선지자들을 쫓아가는 예, 맞습니다. 근데 잘못된 그런 예, 오히려 물고기는 더 자유롭고 예, 그런 존재로 이렇게 거듭난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진리를 찾는 내용이네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진리의 회복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술은 진리를 예, 찾는 맞습니다. 작업이니까. 예, 근데 자유. 요즘 사람들은 특히 AI가 등장하면서 이미지가 더더욱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요즘 가짜가 더 진짜같이 맞아요. 소비되는 현상들이 조금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진리를 회복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호텔 작품은 어떤 의미인가요? 요거는 사실 이 나무도 사실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의미를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색채 변화에 좀 그런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카메라에도 이거 잡히네요. 예, 예, 그거는 카메라에도 잡힙니다. 뭐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고. 예, 예.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서 그 무지개가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색채 표현이 그 무지개를 의미를 하고 이제 그 이 나무란 존재가 어떻게 보면 좀 신적인 존재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생명나무 같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떨기나무, 나무가 존재 또 많이 나오죠. 기독교 선생님도 네, 저도 사실 기독교입니다. 진리를 예, 표현하시는 예, 맞습니다. 경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목들이 대부분 뭐 진리가 영원한 진실, 뭐 아니면 뭐 진실의 영속성, 뭐 이런 제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탐구하면서 이제 작품으로 좀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시고 예. 훌륭한 선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잘 좀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의 편집 안 해서 그냥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꽃을 살짝 터치해 보세요라고 써 있거든요. 예, 직접 이렇게 터치해 보셔도 작품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꽃을 소통하니까 작품을 터치하니까 저렇게 꽃이 봉우리가 닫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아, 봉우리가 좀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시죠. 뭐 제 작품은 주로 렌티큘러에 의해서 이렇게 입체감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반응을 보이게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의 재현과 연관성이 좀 있는데, 그 서양 미술사에서는 이미지 재현이 그러니까 사진기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는 항상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옮기려는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뭐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작품들도 보면 신적인 존재도 인간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간의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뭐 해부학을 연구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 미술사에서는 실제로 보이는 것을 계속 더 탐구하고 그걸 실제처럼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매체의 그런 무매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이 구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AI 등장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미술가들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사진기라는 그 존재가. 왜냐하면 실제를 담으려는 노력들이 기술적으로 뭔가 구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림의 역할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뭐 추상화라든지 뭐 이런 인상주의 이후에 어떤 이미지의 재현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사실적인 이미지를 재현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그 비매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매개성의 논리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사실적인 표현 중에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특히 이제 입체적인 표현이 그런 역할을 좀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VR 같은 기기를 보면 정말 실제를 착각할 만큼의 그런 기술적인 어떤 구현을 해내는 현상들이 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제 이미지를 담으려는 노력에 연속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터치 스크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스티브 잡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기라는 것을 컴퓨터에 의해서 뭔가 기기를 다룰 때는 다른 장치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마우스라든지 키보드 이런 주변 장치들 이용을 해야만 됐었는데, 이런 실제 어떤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구현해내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에 재현해서 실제 어떤 현상들을 좀 이렇게 뭐 기계에 담으려는 노력이 아닌가 싶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연속에 의해서 이미지를 재현하는데 실제에 가깝게, 뭐 심지어는 이미지를 만져봤을 때 반응을 보이는 뭐 이런 것까지 한번 표현을 해본 거죠. 작품. 쌍방향 소통. 예, 맞습니다. 예. 터치 이즈 러브. 예. 그래서 그런 예,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좀 작품에 조금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에 아마 초대를 받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느낌이 듭니다. 네, 한 내년쯤 거기 오시면은 또 알겠습니다. 용인에 여기서 가까워요. 예, 백남준 선생님 그 뮤지엄에서도 박형진 작가님의 작품을 곧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또 이렇게 짧은 미술사 강의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성공적인 4일 동안에 화랑미술제인 수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인 갤러리 광주. 광주 나인 갤러리.
우병출 작가님의 작품. 예. 여기도 이렇게 작품이 우병출 작가님 작품 보면은 여행도 가고 싶고 출장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듭니다. 야, 뉴욕 같네, 뉴욕. 예. 여기는 프레드 아이언 빌딩, 뉴욕. 여기는 파리 같다, 파리. 우병출 작가님 작품. 광주의 명문 화廊 나인 갤러리 우병출 작가님 개인전이 전시 설치되었습니다. 자, 이쪽은 우리가 다 봤고요. 자,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